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온체인상으로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는 시그널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게 될지 점검해 보고 투자 전략 관점에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와 미 정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비트코인과 달리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두 가지 맥락에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용지표인데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와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두 가지 결과는 모두 다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였는데요. 이 결과가 지난달 5만 4천 명 증가에 그쳤는데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이고 수정된 이전치 대비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만큼 크게 하회를 했다라는 것이고 고용이 우리 생각보다도 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는데 그런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이전치와 예측치를 상회를 하면서 같은 방향성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장이 시작됐던 그 당시에는 보합세를 보이다가 비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가격이 상승 국면을 이어갔는데요.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이전치와 예측치를 모두 다 상회를 하면서 52라고 하는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즉 서비스업 업황이 호조를 이어간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증시는 낙관론을 유지한 겁니다. 그리고 국채금리도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에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 9월 금리 인하 전망은 99.4%로 사실상 100%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연내 2회 관점이 오늘 연내 3회 관점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월과 12월 결과는 앞으로 나오는 거시경제 지표를 꾸준히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9월 금리 인하 전망과 그리고 연내 2회 이상에 대한 관점들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지만 사실 어제 발표된 지표들은 오늘 발표될 지표의 예고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본 게임은 오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비농업 고용지수와 실업률 이 두 가지를 예의주시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비농업 고용지수는 현재 예상치 자체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소폭 하회하는 정도가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결과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수치조차도 더 크게 하회를 한다거나 혹은 이 수치보다 더 높은 결과가 나오게 됐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드는 부분들 이런 시그널들이 반영이 되면서 자산 시장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인 만큼 자산 시장에 전적으로 호재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현물 ETF 흐름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2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는 3거래일 연속으로 순유 출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상품들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순유입을 이끄는 핵심적인 동력은 블랙락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순유출에 지금 블랙락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흐름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는 국면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추세들이 이어지게 될지 다시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알트코인 장세가 나타나게 될지 한번 지표들 꾸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시장의 상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온체인 분석이긴 하지만 먼저 오프체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그동안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 상승을 이끈 핵심 동력은 현물 ETF였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현물 ETF가 강하게 순유입이 나타날 때 상승 추세를 이어간 것을 볼 수 있고 올해 들어서도 6월과 7월 그리고 8월 초순까지 그 흐름들이 잘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 순유입 흐름이 저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그리고 순유출로 전환이 되는 국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ETF를 중심으로 오프체인 투자 심리가 식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장표에서 다시 비트코인부터 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ETF뿐만이 아니라 CME 선물의 미결제 약정 흐름 한번 살펴보더라도 지금 14일 이동 평균으로 봤을 때 음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약세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심이 돌아오는 여부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늘 강조드리듯이 중요한 변곡점을 넘어섰을 때 이 추세들이 더 본격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앞서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미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비트코인은 오히려 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추세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약세 국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를 더 크게 반등시킬 수 있는 어떤 트리거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 약화 국면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변곡점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보유자 수익률 지표인데요. 현재의 수익률 지표가 90%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42%까지 급락하는 움직임을 보인 이후에 현재는 60% 근처까지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시장은 현재 중립적인 구간에 있지만 다소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단기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방 압력도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서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구간들을 넘어서야 되고 더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빨간색 구간까지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114K에서 116K까지는 회복을 해야지 시장이 약세 국면에서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글래스노드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과 파생 상품 흐름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 시장은 중립에서 약세 기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50 미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 중립 구간을 넘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가격 구간과 비슷합니다. 115K 내외를 넘어서는 것이 기본적으로 1차적인 변곡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완전한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온체인 관점에서는 약세 국면으로 전환한 것은 아니고요. 약세 국면으로 전환하기 바로 직전 시점에서 계속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체인상으로 강세와 약세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점은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보다 소폭 상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등장이 다가오는 시그널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비율이 꾸준히 하락해서 중요한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데요. 과거 패턴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반등세를 크게 가져가는 패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 비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 대비로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매수 여력이 커진다는 의미이고 이번 시즌을 봤을 때는 지난 3월에서 4월에 비트코인이 78K까지 후퇴했다가 반등해서 사상 최고가인 123K를 기록하기 전에 같은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은 비슷한 구간까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는 시장에 대기 자금이 충분히 쌓여 있고 비트코인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이 비트코인으로 본격적으로 매수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트리거가 나와야 되고 그 트리거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비노 고용지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비율을 살펴봤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이 68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그 중에서도 바이낸스 거래소의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보시면 USDT와 USDC가 모두 다 크게 상승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USDT가 더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 전체 유동성 중에서 442억 달러, 즉 67%가 바이낸스에서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티멘트 자료에 따르면은 강세 다이버전스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난 2주간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5.9% 하락을 했는데 금은 5.5%, S&P 500은 0.4% 상승을 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다른 주요 자산 대비로 좋지 못한 움직임을 이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2년 이후로 암호화폐는 주식시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이어왔고 그리고 경기 침체 국면이 포착될 때는 또 금과 상관관계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지난 2주간 괴리가 나타났는데요. 과거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괴리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일정 부분 다른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글로벌 경제 자산의 가격 흐름을 뒤따라서 추격을 하고 그리고 더 높은 상승률로 추월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왔는데 현재 그런 국면들이 나타나는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거시경제 지표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포착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시경제 지표 결과에 따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단기 보유자 SOPR 지표에서도 계속해서 그 폭이 좁아지면서 삼각 수렴 패턴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점차 큰 변동성이 가까워지고 있는 시그널로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더리움 관련해서도 두 가지 정도만 온체인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오프체인 지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흐름으로 봤을 때 순유출세가 오프체인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온체인 상의 움직임에서는 꾸준히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을 인출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고래들은 이 인출한 이더리움을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인 에이브에 다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루 동안의 움직임 한번 살펴봤을 때 바이낸스에서 3건의 주요 자금 유출이 발생했는데, 첫 번째는 23,000이더, 두 번째는 64,000, 다음으로는 83,000이더가 인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물량이 인출이 된다는 것은 이더리움을 더 장기 보유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움직임은 이더리움의 전체 거래소 보유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은 거래소의 이더리움 보유고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움직임들,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보유액은 420만 이더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더리움의 온체인 수요는 여전히 이더리움과 관련해서는 강세 전망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고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규모의 주체들이 이더리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정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외신을 통해서 이런 기사가 전해졌는데요. 나스닥이 상장기업 중에서 자본을 조달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이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기업들에 대해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주요 알트코인들을 재무전략 관점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은 일부 기업들이 주식 발행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주주 승인을 받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나스닥 상장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공유한 외신은요, 나스닥의 이번 조치가 알트코인들의 주류 시장 진입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SEC의 규제 기조는 계속해서 완화가 되고 있는데요.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이 얘기는 강압적이었던 규제 방향성을 계속해서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암호화폐와 관련한 주요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지 여부도 중요한데요.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최종 통과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아직까지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은 하원은 통과했는데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은행위원회가 피드백을 반영해서 오늘 중으로 이 법안의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SEC와 CFTC의 규제 역할이 명확화되고 규제 방향성이 더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토큰이 발행이 되고,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해 상충이 나타나면서 여러 가지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들이 늘어나면서 법안 가결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이 최근에 비트코인 대비로 주춤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8월 동안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이더리움 8월 현물 거래량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됐을 때는 이더리움으로의 자본 유입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지표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바이낸스 거래소의 주요 투자 주체들 한번 보시면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이어오다가 갈색 고래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녹색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더 고무적인 부분들은 보라색과 빨간색 고래가 이 구간에서 매도세를 멈추고 매수세로 다소 진입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흐름들이 꾸준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오늘 발표되는 지표 결과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재 바이낸스 거래소의 CVD는 매수세가 소폭
매도세보다 우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워낙에 미약하고 이 흐름들이 어떻게 갈지는 꾸준히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다시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음수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기관발 수요가 주요 거시경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꺾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122평선을 일시적으로 하방 이탈했는데 다시 상단으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2평선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횡보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2평선과 22평선이 가까운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22평선이 더 하방 이탈해서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서 22평선이 반등에 성공하고 52평선을 상방 돌파해서 정배열이 형성되는 것이 상승 추세가 재개되는데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RSI는 2평선을 상회하고 있고 MACD 상으로도 골든크로스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방향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좁은 변동폭을 가져가고 있고 변동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강조드리지만 오늘 지표 결과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산 히트맵 상으로 숏 포지션은 112.5K 그리고 롱 포지션은 108.7K에 짙게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되는 지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지만 오늘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지난달을 복기를 해보면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향 조정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까지도 꾸준히 예의주시하셔야 되고 현재 시점에서 투자 관점은 올해 남은 구간 전반을 두고서 투자 전략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이 궁금하신 크롱님들은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하시면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